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겁니다. 블랙홀처럼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통화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국의 개별 통화들을 완전히 녹여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점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 없던 세상으로 다시 세상을 되돌리기도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그 변화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 나라 통화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원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만약에 테더나 서클에 돈을 맡기고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 그랬을 때 서클이나 테더 같은 회사는 앞으로 이걸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해마다 4% 가까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을 금지해놨으니까 테더나 서클은 그 돈은 자기들이 꿀꺽 먹고 얼마든지 이제 코인 발행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 지급만 했다면 아마도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을 하고 더 많은 미국의 국채를 사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니어스 액트에서 이자 지급을 금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은 엄청나게 커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커져서 적당히 미국 국채를 사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미국이 얼마나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다급한가 이걸 보면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8년이 되면 44조 달러가 될 전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법안, BBB 법안, 즉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의해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46조 달러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조 달러 또는 BBB 법안 때문에 늘어나게 될 8조 달러 이건 도대체 누가 국채 사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급한 미국의 상황으로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버리면 2028년에 2조 달러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 8조 달러가 아니라 심지어 20조 달러 시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 건 다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종이 달러는 진짜 끝장입니다. 왜냐? 미국 은행들의 평균 금리를 보면 약간 충격적인데 세이빙스 어카운트, 저축계좌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금리는 0.46%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형은행은 0.23%예요. 이거 이자를 주는 거냐 마는 거냐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금리죠. 그리고 1년짜리 정기예금 CD를 기준으로 해서 2.2%입니다. 특히 대형은행은 1.6%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미국은 첨단 금융이 발달해서 막 은행이 엄청나게 금리도 잘 주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낮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기준금리나 아니면 국채금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형은행의 금리는 1.6%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미국의 은행들이 엄청나게 높은 예대 마진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축금리,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높아서 지금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미국은 대형은행들 간의 경쟁이 부족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큰 데 비해서 대형은행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은행이 낮은 금리로 미국의 고객들을 잘 길들여 놨습니다. 미국의 고객들은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이상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은행들 정말 수수료 높아요. 미국의 은행들은 계좌를 만드는데 돈을 받습니다.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한 달에 한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 계좌 유지비라는 걸 받거든요. 계좌 유지비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잔액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 2,000달러, 3,000달러 이 정도의 최소 잔액을 유지해야 됩니다. 게다가 송금 수수료 이것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을 이용하는데 불편도 하고요. 송금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준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진짜 빠른 속도로 미국 은행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금이 쫙 다 빠져나가면 미국 은행들은 뭘 먹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니 미국 은행들이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금융 환경에서도 진짜 큰 문제인 게 여러분 은행에 들어간 돈은 신용 창출이라 그래서 100원을 예금을 하면 이 처음에 100원이 점점 불어나면서 신용 창출이 1,000원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이 100원 들어간다? 이건 진짜 엄청난 신용 창출 효과를 갖고 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가면 더 이상 신용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급속도로 미국의 유동성이 메말라서 미국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커지면 미국의 은행들이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커지면 신용 창출 기능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 한방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목적은 미국 금융시장에 있던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길 바래서 만든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이 원하는 건 다른 나라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으로 사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돈으로 미국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게 바로 지니어스 액트의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고 정말 금지가 될까요? 세상은 넓고 꼼수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여기에 나왔던 명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이 주라기 공원을 만들 때 이 공룡들끼리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일성으로 전부 이 공룡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공룡들이 번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라기 공원의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근데 생명만 항상 길을 찾아낼까요? 저는 돈도 항상 길을 찾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돈이 스스로 길을 찾아낸 적은 정말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세교회의 이자 불법화 조치입니다. 여러분 지니어스 액트는요 마치 중세교회 같아요. 중세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의하면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자 받을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누구도 은행업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교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유사 은행업을 시작했는데 꼼수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대놓고 이자라 그러면 자칫하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면 이자를 수급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환전 수수료, 환원 또는 선물, 기프트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자를 받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온갖 꼼수로 이자를 받아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나쁘게 봤거든요. 그만큼 돈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 틈새를 먼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찾아내서 지금처럼 엄청난 부를 만든 거 전부 다 중세 교회가 이자를 불법화하면서 이 틈새를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갔고 그때부터 돈이 많아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정말 충실하게 이자를 안 받으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패배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지니어스 액트를 우회하면서 온갖 편법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들이 난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세시대에도 이런 편법들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온갖 금융기법이 나왔는데 21세기에 이걸 완벽하게 금지한다? 제가 보기엔 돈이 스스로 길을 찾아내기 때문에 분명히 편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하는 코인이 나타나고 그런 코인이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가능한 편법들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또 서비스 쿠폰 같은 걸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만든 다음에 아마존에서 그 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5%를 할인해 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테슬라가 테슬라 코인을 만든 다음에 테슬라 코인으로 자동차를 사면 5%에 해당하는 서비스 쿠폰을 줘서 그 뒤에 AS를 받을 때 이걸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중세 유대인도 선물로 위장해서 이자를 받았는데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뭔가 편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메타가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 메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코인을 연구해왔고 분명히 자기들만의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메타 같은 기업들이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갑자기 코인 시장을 확대할 때 과연 미국 당국이 이걸 규제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 미국이 정말 다급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어버렸잖아요. 근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시험대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연준이 유동성을 관리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긴축을 해서 물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혹시 신용경색 사태가 생기면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이걸 신용경색 사태를 풀어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됐냐? 이제는 탈중앙화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가가 아무리 급등을 해도 미국 연준이 원하는 대로 긴축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테라 사태 같은 게 갑자기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테라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들고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건 그때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니어스 액트 이후에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 커진 상태에서 테라 사태 같은 게 또 터진다. 그러면 이게 신용경색 사태로 갈 수도 있는데 연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 신용경색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인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나라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한다. 이걸 과연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고 더 널리 쓸수록 미국의 통제 능력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한 번 허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무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금지시킨다. 그러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을 매각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미국 국채를 내다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제가 전통 금융 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갑자기 규제한다.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직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허약한 통화를 모두 다 잡아먹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매년 2배씩 오르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통화 가치가 매년 반토막이 나요. 그런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이자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지 그 나라 통화를 갖고 있는 건 완전 바보짓이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그리고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해마다 물가가 막 4, 50%씩 오릅니다. 그러면 금리 뭐 4%, 5% 주느냐 마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예 정착된다. 그러면 그 나라 통화는 완전히 녹아나겠죠. 통화 주권도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전부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버린다. 정말 그 나라 금융시장이나 통화 정책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부터 통화 주권을 차례로 상실할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중동 국가 중에서도 돈을 마구 찍어낸 나라 그 다음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외국환 관리법으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통제할 수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시킬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낸다, 찾아냈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시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진짜 주목적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남미 돈을 빨아먹으려고 만든 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제재를 하겠죠. 그래서 설령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시킬 방법을 찾아내도 미국이 제재해서 금지를 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중남미 잡아먹고 아시아 약한 나라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을 나라가 어디냐? 지나치게 돈 찍는 나라. 지금까지는 외환시장을 막 통제하고 환율에 개입하고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화의 주권이 사라지고 그리고 통화의 약육강식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게 막 잡아먹으면서 점점 커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월한 통화, 즉 다시 말하면 통화 당국이 건전하게 이 통화 정책을 운영한 나라, 그런 나라의 통화가 앞으로는 약한 통화를 잡아먹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를 지켜내거나 아니면 통화 정책을 쓴다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남미 통화부터 차례로 먹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진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 미국 정부나 아니면 연준도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중앙화된 정말 국가가 통제할 수 없고 연준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 이건 모두 다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 엔드게임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미국의 달러를 지켜주거나 또는 미국의 국채 시장을 지켜주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약한 통화를 잡아먹는 화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아주 중요한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금도 앞으로 가치의 변화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아주 요동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나갑니다. 왜냐? 정말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30년은 과거의 30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이제 박종현 지식한방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